해병대여 스테고사우루스를 자진입대시켜라. 때는 말달필이, 때는 매성축, 짜흥을 외치며 역돌격하는 앙증맞은 찐빠가 일어나던 무요일 밤이었다. 황근출 해병님은 민준이와 하늘에게 공룡책을 읽어주고 나오던 황룡을 잡아 해병간장 사제용으로는 타르라고 하는 것에 푹 삶아 해병 족발을 만들어 그날의 야식을 드시고 엄쩌리 드시다가 우연찮게 민준이와 하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으니, 하늘이 형, 형은 어떤 공룡이 제일 좋아? 아니 공룡들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지. 민준이 넌? 난 스테고사우루스. 뇌 크기가 호두만하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 기알 고생물 학자들의 스테고사우루스 복원도. 황근출 해변님께서는 민준이와 하늘의 대화를 듣고선 큰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으니, 정말로 뇌 크기가 호두만하다면 해병대 최고 불행인 대갈돌박 뇌 크기에서 최소 2 더하기 1배의 크기의 거대한 크기의 뇌를 가진 생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황근출 해변님께서는 그렇게 거대한 크기의 뇌를 지탱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생물이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지만, 순수한 아이인 민준이와 하늘이가 거짓말을 할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곧 의심을 접으셨다. 비록 뇌의 크기가 지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호두만한 크기의 뇌를 가진 생물이라면 그 지능 역시 엄청날 터. 황근출 해변님께서는 스테고사우루스가 해병대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시거든 반드시 스테고사우루스를 포항 해병대에 자진입대시키겠다고 다짐하시거든 부활해서 화장실에서 나가던 황룡을 잘게 다져 해병 떡갈비로 만드셨다. 그리고 다음날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해병 성체의 모든 해병대를 불러 모아서는 자신이 어제 민준이와 하늘에게 들은 정보를 이야기하고는 스테고사우루스 자진입대시키기라는 주제로 마라톤 회의를 실시하셨으니, 이에 해병 성체의 모든 해병들이 포신에 포신을 맞대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해병대의 브레인 대갈돌박 해병이었다. 해병 대갈돌박. 내가 감히 의견을 내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해병 수육형에 처해지지 않을 정도의 기억찬 행위가 맞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이 스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대갈돌박! 기업! 말을 할 수 있도록. 평소 자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황근출 해병님께 별의별 족같은 이유로 수육형을 당하던 대갈돌박 해병은 황근출 해병님께 허락을 받자마자 이번에는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또 황근출 해병님께서 자기 쭈대로 0.69초 만에 마음을 바꿔서 별 괴상한 이유로 자신에게 해병 수육형을 내리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만년 날 한문 촉촉나라의 유방 해병님께서는 전후의 아우인 관장오 해병 후장비 함께 저의 대갈 가문의 선조이자 대갈량을 전인 입대시키고자 몸소 대갈량의 집에 3번이나 뭉둥이와 빠져를 들고 찾아가시자, 이에 대갈량께서는 유방 해병님의 인품에 감동의 올챙이 트름을 흘리고서는 한문 촉촉나라의 책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라 우리도 그놈의 스테고사우루스를 3번 찾아간다면 스테고사우루스가 감동하여 해병대 자진 입대하지 않겠습니까? 대갈돌박의 의견에 흡족해하신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대갈돌박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어 땅을 꺼뜨려 하늘과도 같은 서름을 헤아려 했다는 죄목으로 해병 수육형에 내리신 뒤 5도 해병님들을 이끄시고 스테고사우루스가 사는 곳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 어떤 해병도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스테고사우루스가 도대체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온갖 동물들이 뛰어노는 해병 동산에도 토끼, 할미꽃, 흰긴 수염고래, 노르웨이산 고등어, 히드라 리스크, 300살 먹은 카라라 악어 헌팅 레벨 8등은 있었어도 스테고사우루스는 눈으로 하는 감시는 모든 절의 해병조차
목격했었다는 정보가 없었으니 도대체 스테고사우루스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야이 방금 똥개 새끼야, 스테고사우루스를 찾기는 어디서 찾아? 야 이 새끼야,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동물들 말이야 이미 6,500만 년 전에 사라졌다는 사실도 모르냐. 역시 기열 황룡 스테고사우루스를 포함한 공룡들이 6,500만 년 전에라는 장소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니 정말 기열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속 좁고 치사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러한 황룡의 속 좁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황근출 해병님은 동기인 황룡의 좁아터진 마음을 늘려주기 위해 황룡의 가슴불 부분을 절개, 심장, 간, 허파같이 뽑아도 별로 상관없는 기관을 모두 뽑아내고 그 자리에 가슴팍 해병을 쑤셔 넣어 마음의 크기를 날려주는 자비를 선보이셨으니 이에 모든 해병들이 황근출 해병님의 수소 원자만큼이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였다. 좋아! 다들 황룡이 알려준 6,500만 년 전이라는 곳으로 가서 스테고사우루스의 흔적을 찾는다. 이에 해병들은 오도본부에 탑승하고는 스테고사우루스가 실종되었다는 6,500만 년 전이라는 곳을 찾아 불속, 물속, 풀속, 숲속, 땅속, 광말품 중량의 비상금 봉투 속이던 야 이 썩을 놈들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집고 다녔지만 오무지 6,500만 년 전이라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이상하군. 분명 전국을 다 찾아봤지만 공룡 새끼가 말한 6,500만 년 전이라는 장소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군. 황근출 해병님, 황룡이 말한 6,500만 년 전이라는 그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견을 황근출 해병님께 보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해병 수육형을 당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기합찬 행위인지에 대하여 이 교수쌤 이놈! 철곤 기합! 무색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다. 그러다 보면 운 좋게 스테고사우루스를 만날 확률도 있지 않겠는가? 이에 해병들은 오도봉고를 타고 전 세계를 0.69초라는 긴 세월 동안 6,500만 년 전이라는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6,500만 년 전이라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수색을 계속하다가 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오도봉고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선 해병 성체로 복귀하기 위해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기부받고자 오도봉고에서 내렸다. 그러자 해병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으니 자신들이 내린 장소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공룡 새끼들이 뛰어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황룡이 말한 6,500만 년 전이 분명하였다. 사실 빨간 각개 빤스를 입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혈찐빠가 나오는 사제 영화처럼 해병들이 전 세계를 뒤진답시고 지구자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다가 가속도가 붙더니마 지구의 자전 속도를 뛰어넘어 시간여행을 하게 된 것이지만 모칠 좋고 톤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 톤튼 간에 넘어가도록 한다. 비록 공룡들의 크기가 조금 작다는 사실에 황은출 해병님이 남자답게 에이! 형이 왜 이렇게 작아? 핑크퐁이 거짓말쟁이들! 을 외치시며 개땡깡을 부리자! 아세들이 해병 수육이 되어버린 찐빠가 있었지만 박철규 해병님께서 황은출 해병님께 아무튼 6,500만 년 전을 찾았으니 이제 스테고사우루스를 찾은 입대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하자 황근출 해병님은 애새끼마냥 콧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던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공룡들은 깜짝 놀라더니만 일제히 숲속 깊은 곳으로 역돌격을 실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병들은 설마 공군이라도 나타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행히도 하늘에 공군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해병들은 그 자리에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즉시 각계 빤스의 해병 맥주와 해병 짜장을 곱빼기로 지를 수밖에 없었으니 그날 밤 황룡은 가슴팍 해병이 가슴에 박힌 채로 민준이와 하늘이에게 어제 미처 다 읽어주지 못했던 공룡책을 마저 읽어주거든 자신도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 근데 황금출이랑 다른 녀석들은 대체 어디로 가서는 여태까지 안 돌아오는 거냐 가슴팍? 아, 아무래도 그 황룡 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500만 년 전에라는 장소를 찾는 게 생각보다 이게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음에 대한 저의 의견을 에휴! 됐고 알겠으니까 잠이나 자자잉. 에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 똥개인 녀석들 걱정을 한담. 에휴, 야 어디 가서 콱 뒤져보러라. 한편 민준이와 하늘이는 잠들기 전 황룡이 들려준 공룡책 속 무시무시한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 형, 하늘이 형, 황룡 삼촌이 말해준 하체 고프테리스라는 익룡 진짜 무서웠지. 당연하지. 덩치는 기린만한데 어떻게 입은 사람도 한 입에 삼킬 만큼 크고 날아다닌다고도 했겠나. 아우 공룡시대 안 태어난 거 정말이지 다행이야. 하체고프테릭스의 사람 크기 비교도 형, 하체 고프테리스가 사람도 잡아먹을까? 에이 그 시대에는 사람이 안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 누가 타임머신 타고 하체고프테릭스가 살던 시대로 직접 간다면 모를까. 그렇게 황근출 해병님과 그 휘하 5도 해병들이 하체고프테릭스들에게 산채로 잡아먹힘으로써 민준이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시니 해병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간 기합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곧 나라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희생하세. 라이라이 차차차 라이라이 차차차 브라보 브라보 해병대.